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하는 국민건강보험, 이 기본보험이 얼마나 든든한지 알고 계신가요? 하지만 오직 이 단 하나만으로는 부족한 부분도 명확합니다. 그래서 공정한 보험이 준비한 이번 영상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의 핵심 제도들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고, 이어 개인이 꼭 챙겨야 할 3가지 필수 보험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암, 심장, 뇌질환과 같은 중대 질병에 대비하는 똑똑한 보험 준비, 과연 어떤 보험들이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불필요한 보험 가입은 줄이고 꼭 필요한 보장만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보험으로 걱정 덜고 미래 준비 탄탄하게 할 수 있는 비법 궁금하시죠?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 공정하고 정확하게 보험 내용을 전달해드리는 8년차 보험 전문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친구, 공정한 보험의 대표 한혜정입니다. 혹시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그냥 국가에서 자동으로 해주는 보험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그 이상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에서 마련해둔 정책이 정말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막상 이런 제도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필요 이상으로 여기저기 보험에 또 들고 또 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결국 필요한 보장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지출만 늘어나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국가 제도 안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하나씩 짚어보고, 그 외에 꼭 필요한 부분을 개인보험으로 준비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보험을 준비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것 때문일까요? 혹시라도 암이나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같은 중대한 병에 걸렸을 때 생기는 치료비 부담, 그리고 일을 쉬게 되는 동안 생기는 수입의 공백 때문입니다. 이 2가지 위험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미리 대비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런데 꼭 민간보험을 무조건 많이 들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시라면 이미 4대 보험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내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장은 이미 장착되어 있는 셈이에요. 입원이나 기본 치료비 같은 건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혹시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특히 헷갈려 하시는 게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차이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법에 따라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사회보험이고, 실손보험은 본인이 선택해서 민간보험사에 가입하는 상품이에요. 강제성과 자율성이 다르고 보험료 산정 기준도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국민건강보험은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따라서 보험료가 매겨지지만, 실손보험은 나이, 건강상태, 위험 정도 등 가입 조건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차이는 급여와 비급여에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기본적으로 급여 항목 위주로 보장이 되지만, 비급여는 대부분 본인 부담이죠. 실손보험은 일정 한도 내에서 비급여까지도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완적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국민보험 혜택 3가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겠죠. 먼저 산정특례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희 공정한 보험 채널을 오랫동안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이라면 이 산정특례 제도에 대해 여러 번 설명을 들으셨을 겁니다. 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이나 희위 난치성 질환처럼 치료 기간이 길고 비용은 큰 중증 질환에 걸리게 되면 진료비 본인 부담률을 낮춰주는 제도가 바로 산정특례예요. 각 질병에 따라서 특례 기간이 다르고 본인 부담률도 다른데, 예를 들어 암의 진단을 받으면 5년 동안 특례 대상자가 되며 그동안의 본인 부담률은 5%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치료비가 5천만 원이 나왔어도 실제 본인이 내야 하는 건 250만 원 정도고, 나머지 4,750만 원은 공단에서 부담해 주는 거죠. 암뿐만 아니라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중증 화상, 중증 외상, 희귀 질환, 중증 난치 질환, 중증 치매, 결핵, 잠복 결핵까지 전부 산정특례 대상자로서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국가가 주는 아주 큰 혜택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한 가지 한계가 있어요. 바로
급여 항목에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비급여 치료비, 예를 들어 로봇 수술이나 중입자 치료, 최신 항암제 같은 부분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겠죠. 그리고 급여와 비급여의 차이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부분이고, 전액 본인 부담과 선택진료비, 선택진료비 이외 이 세 가지는 산정특례로는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비급여는 임플란트 같은 치과 보철 치료나 성형외과 수술, 치력 교정술 등 돈이 많이 들어가는 치료들이며 내가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받는 치료예요. 즉 쉽게 생각해보면 급여는 꼭 받아야 하는 치료, 비급여는 굳이 꼭 받아야 하는 치료는 아니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대질병에 걸렸을 때 급여는 혜택을 보지만 비급여는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게 보험으로 대비를 해주는 것이 좋겠죠. 두 번째는 본인 부담 상한제입니다. 과도한 병원비 때문에 생활 자체가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개인의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연간 부담할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 기준을 넘어서 지출이 발생하면 초과된 비용은 다시 돌려받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소득 구간이 6분위에서 7분위에 해당해서 상한액이 320만 원이라고 한다면 병원비가 1000만 원이 나와도 실제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320만 원이 끝입니다. 나머지는 공단이 부담해 주는 거죠. 이 정도면 제도적으로 상당히 든든한 장치 아닐까요? 이 상한액은 소득 분위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고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 본인 부담금, 임플란트, 상급 병실 입원, 추나요법, 상급 종합병원의 경증 질환 진료료분, 장애인 보장구 및 출산비 등은 제외되므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국가 혜택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입니다. 혹시 이것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구 소득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지만, 이 제도는 과도한 병원비가 발생했을 때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항목까지 일부 지원을 해줍니다. 신청 대상은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거나 재산이 7억 이하여야만 하고,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의 10% 초과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예를 들어보면 연봉이 2,400만 원인데 의료비 총액이 1,000만 원이라면 10%를 초과한 상황이고,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에 해당한다면 60%인 6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거죠. 물론 민간보험에서 받은 보험금은 제외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암, 뇌, 심장과 같은 중대질병에 대해서는 산정특례 제도 덕분에 급여 항목 기준으로는 대부분 90% 이상 지원을 받습니다. 거기에 본인 부담 상한제까지 적용되면 소득 분위에 따라 초과된 비용은 환급을 또 받을 수도 있고요. 다만 둘 다 급여만 보장합니다. 여기에 재난적 의료비 제도까지 활용하면 일부 비급여도 보조를 받을 수 있지만 민간보험금은 제외하셔야 합니다. 또한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어느 정도 혜택을 받아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래요. 즉 국가 제도만 해도 기본적인 방어막은 상당히 잘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민간보험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정답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비급여 보장과 소득 상실 대비예요. 너무 과한 보험은 사실상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받을 수 있는 공적보험제도 세 가지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번엔 민간보험이자 가성비 좋은 보험으로 불필요한 지출 줄이면서 보장은 챙겨갈 수 있는 공정한 보험에서 늘 추천드리는 필수보험 세 가지도 시간 끌지 않고 바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실손 의료비 보험, 둘째는 종합보험, 셋째는 정기보험입니다. 먼저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빈틈을 채워주는 역할이죠. 가입자 수만 봐도 약 4천만 명에 달하고 사실상 국민 필수 보험으로 불리고 있을 정도입니다. 실손은 시대에 따라 개정이 되면서 1세대부터 지금의 4세대 그리고 앞으로 5세대까지 이어지고 있죠. 2009년 10월 이전 가입한 1세대 실비는 치료비 100%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치료비가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전부 다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단점은 보장이 너무 좋고 현재는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가입자들의 평균 나이가 계속 상승하고 있고 병력도 많아지고 신규 가입자는 없다 보니 50대 이상이신 분들은 보험료를 실손 의료비에만 10만원, 15만원 이상씩 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보험료가 부담스럽다 보니 계속 유지해야 할지 정리를 해야 할지 전환을 해야 할지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들 하고 계신 상황이죠. 그 다음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가입한 분들은 2세대 실비를 가지고 계신 건데 자기 부담률이 10%에서 20%가 있고 2013년도 1월부터는 재가입 주기 15년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싶으시죠? 이전에는 재가입 주기라는 게 없었지만 2013년 1월에 가입하신 분들은 15년 뒤인 2028년 1월이 되면 자동적으로 그 당시 존재하는 실비보험으로 전환, 즉 바뀐다는 내용이에요.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에 가입한 건 3세대 실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3세대 실비는 자기 부담금이 10%에서 30%가 나오고 2021년도 7월부터 가입한 실비는 4세대 실비이고 자기 부담금이 20%에서 30%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재가입 주기도 15년이 아닌 5년으로 줄어들었죠. 그래서 요즘 논란이 되는 것이 5세대 실비는 자기 부담금이 50%가 되는 것이 아니냐인데 5세대 실비는 비중증 특약 2를 신설해서 연간 1000만원 한도에 통원일당 20만원, 입원, 회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자기 부담률 50%에 외래는 5만원이고 자기 부담금 및 미등재 신의료 기술과 일부 비급여 치료는 보험금 미지급 대상으로 분류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비보험은 세대가 더해가면 갈수록 보장이 줄어들고 보험료를 낮춰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형태로 개편되고 있다는 거죠. 즉 과거처럼 모든 걸 다 보장해주던 시절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결국 실손은 갱신형이기 때문에 노후까지 평생 들고 갈 수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실손은 기본형으로 가져가되 장기 대비는 다른 상품과 함께 병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바로 뒤를 이을 필수보험은 바로 종합보험입니다. 종합보험이라고 하면 보통 암이나 뇌질환, 심장질환처럼 우리나라 주요 사망 원인으로 꼽히는 3대 질병을 대비할 수 있고 항암치료 특약이나 각종 수술비 또 일상생활 배상 책임까지 한 번에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보장은 단연 암 관련 보장이죠. 왜냐하면 실제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3분의 1 정도인 33%가 암 발병 시 가장 두려운 점은 바로 치료비 부담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다음이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했죠. 요즘은 암에 걸리면 죽고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치료비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느냐가 더 큰 걱정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방사선 치료의 한 종류인 양성자 치료는 1회에 약 100만원가량, 20회만 진행해도 2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꿈의 치료기라고 불리우는 중입자 치료 같은 경우는 5천만원 이상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표적 치료제나 면역 항암제 같은 약물 비용도 수천만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치료비만 해도 부담이 크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장기간 일을 못하게 되면서 생기는 소득 손실까지 동반되니까 집안 생활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소득이 끊기면 자녀 교육비, 대출 상환금, 생활비뿐만 아니라 간병비와 건강식품 비용까지 추가로 들어가게 되죠. 게다가 고급 치료일수록 비급여 항목이라서 국가 지원이 거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암 환자의 치료는 입원보다 통원 치료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아도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암 진단비를 제대로 준비하셔야만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관에서는 암을 일반암, 고해감, 소해감, 유사암 이렇게 4가지로 나누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일반암 진단비입니다. 일반암 진단비를 확보해 두시면 위암, 간암, 폐암 같은 주요 암뿐만 아니라 뼈암, 뇌암, 백혈병 같은 고해감까지도 보장이 되고 전립선암, 자궁암, 유방암, 방광암 같은 소해감까지 다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암은 제자리암이나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을 포함하는데 일반암과 합쳐서 구성해야만 암의 전체적인 대비가 완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보험사마다 유사암의 개수가 4가지가 아니라 대장전막내암, 비침습 방광암 등이 포함되어 6개,
7개로 늘린 회사들도 존재하고, 간혹 일부 보험사에서는 소외감을 일반암과 동일하게 지급하는 게 아닌 일반암의 10%, 20% 수준으로 차등 지급하니 이 부분은 꼭 확인해보고 가입하셔야 해요. 암보험을 준비하실 때 특히 추천드리는 특약이 하이클래스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 특약인데요. 왜냐하면 급여 치료는 산정 특례가 적용돼서 큰 부담이 없지만 비급여 치료는 전적으로 본인이 바로 내가 감당해야 하거든요. 이 특약은 저렴한 보험료로 다빈치 로봇 수술, 감마 나입, 항암 약물 치료, 표적 치료, 면역 치료, 중입자, 양성자 치료 같은 고액 치료를 연간 1회씩 10년 동안 반복해서 보장받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표적 치료를 매년 받으면 한 해에 5천만 원씩 10년간 5억 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 구조죠.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드리면, 만약 암에 걸려서 첫 해에 암 수술과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으셨다고 해볼게요. 그럼 그때 보험금이 지급이 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예를 들어 6년 차에 암이 재발해서 다시 치료를 받게 되면 또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9년 차에 항암 약물 치료를 하게 된다면 그때도 다시 보험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즉, 이 보장은 한 번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전이, 재발, 항암 약물 치료, 항암 방사선 치료, 암 수술처럼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치료가 반복된다면 그때마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와 함께 하이클래스 암 주요 치료비 특약까지 같이 준비해 두시면 치료가 단발성이든 장기적이든 경제적인 부분에서 훨씬 든든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암 보장까지 확실히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뇌와 심장질환 대비가 필요한데요. 그 전에 먼저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중 고혈압 환자가 1,300만 명 이상이고 당뇨 환자는 550만 명 이상, 고지혈증 환자도 1,190만 명이 넘으며 비만 또한 1,630만 명이 넘는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런 모든 만성질환이나 흡연, 음주는 전부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게 되죠.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게 되면 그 주변 뇌조직이 손상을 입으면서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크게는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과 혈관이 터져서 발생하는 뇌출혈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뇌졸중이라는 게 전조 증상 없이 아주 갑작스럽게 찾아온다는 점이에요. 주요 증상으로는 한쪽 팔이나 다리가 갑자기 마비되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경우도 있고, 눈 앞이 갑자기 잘 보이지 않거나 말이 어눌해지기까지도 합니다. 또 심한 두통이 갑자기 찾아오거나 심하면 의식까지 잃어버려서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생기는 뇌졸중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큰 충격과 부담을 주는 질환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비가 필요하죠. 고지혈증이나 당뇨, 고혈압, 또 흡연이나 비만 같은 요인들이 쌓이면 관상동맥이 손상되면서 혈관벽에 이물질이 달라붙게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동맥 경합판 때문에 혈관이 점점 좁아지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경합판이 갑자기 터지면서 피떡, 즉 혈전이 생기고, 이 혈전이 관상동맥을 막아버리면 심장 근육이 혈액을 공급받지 못해서 괴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바로 심근경색증이라고 하죠. 심근경색증 치료 방법으로는 먼저 심혈관 조영술을 통해 혈전을 녹이는 시술을 하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 막힌 혈관을 넓히기 위해 심장혈관에 스텐트를 삽입하기도 합니다. 만약 스텐트 삽입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면 가슴이나 다리에서 다른 혈관을 떼어내 관상동맥의 우회로를 만들어주는 관상동맥 우회수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는 진단비가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예요. 그 외에 추가로 준비할 수 있는 건 심장 쪽 진단비인데, 부정맥이나 심부정 같은 가족력이 없는 경우라면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만 가지고도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처럼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인 심장 질환들을 이 허혈성 심장 진단비로 커버할 수 있기 때문이죠. 뇌혈관 진단비는 I60 코드부터 I69 코드까지 폭 넓게 대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잘 체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뇌혈관 질환이라는 게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렇게 포괄적인 범위
범위에서 보장이 되는지가 보험 가입 시 중요한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리고 함께 준비하시면 좋은 것이 바로 뇌혈관 수술비와 허혈성 수술비입니다. 예를 들어 심장혈관에 스텐트를 삽입하는 시술을 받게 되면 허혈성 심장 진단비와 허혈성 수술비를 동시에 지급받을 수 있고, 뇌혈관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텐트 삽입술이나 경동맥 내막 절제술, 혈관 성형술 등을 진행하게 되면 뇌혈관 진단비와 뇌혈관 수술비까지 같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여기 있는데요. 스텐트 삽입술을 영구적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혈관 내벽에 내피세포가 증식하기 때문에 다시 막힐 가능성도 있고, 실제로 스텐트의 평균 수명이 5년에 85% 정도로 보고됩니다. 따라서 10년 안에 2번 정도의 수술을 받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수술비 보장이 진단비와 꼭 같이 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진단비는 최초 진단 시 한 번 지급되는 구조이지만 수술비는 매회 지급이 가능하다는 게 차이예요. 즉 반복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그때마다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 훨씬 더 든든하게 대비가 되는 겁니다. 결국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진단비에 더해서 수술비 특약까지 같이 구성하셔야 실제 상황에서 경제적인 도움이 크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종합보험의 암, 뇌, 심장질환 보장받을 수 있는 3대 진단비 관련해서 잘 준비하셨다면 이제 준비하실 건 수술비 특약인데요. 앞으로 나올 5세대 실손보험은 비중증 특약을 개설해서 한도가 1,000만 원으로 줄고 자기 부담 비율도 늘어났으며 면책 사항까지 늘려 실손만으로 치료비 전부를 충당하기 어려운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거기다 2013년도 이전 가입한 실비는 15년 재가입 조건도 없는데 금융당국에서 가입자에게 보상 후 계약을 해지하는 계약 재매입까지도 말이 나오고 있죠. 2026년 7월부터 2036년 6월까지 10년간 순차적으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결국 실비보험으로는 수술비를 모두 커버하는 게 앞으로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손보험은 기본적으로 갱신형이라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험료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보장 내용도 금융당국이나 규제나 회사의 상품 개편에 따라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노후까지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장치로는 이제 실손보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실손이 아니라 수술비 특약을 비갱신으로 가입해서 오래도록 보장받을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대비 방법입니다. 수술비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종수술비를 메인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종수술비 안에서도 특히 1종부터 5종까지의 수술비가 핵심이 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이 1에서 5종 수술비는 보장 범위가 넓고 가입 금액도 크게 가져갈 수 있고요. 또 급여든 비급여든 구분하지 않고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의료 환경이 바뀌면 급여 항목이 비급여로 바뀌기도 하고 반대로 비급여가 급여 항목으로 전환되기도 하죠. 그리고 현재 약관에 없는 새로운 수술이 생겨도 수술의 정의에만 부합하기만 한다면 지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엔대 수술비 같은 경우는 질병 분류 코드에 맞아야만 지급되는 방식이라서 보장 범위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특히 8종, 9종 수술비처럼 수가 코드에 맞춰 설계된 특약은 비급여 수술은 아예 보장이 안 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에서 5종 수술비가 가장 활용도가 높고 든든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꼭 같이 준비하셔야 할 특약이 있는데요. 바로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를 대비하려면 이 특약은 반드시 챙기셔야 하는 핵심 보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내가 타인에게 신체적 피해나 재산상 피해를 입혀서 법적으로 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실 때 세면대나 세탁기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아래층에 피해가 생깁니다.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럴 때 단순 수리비뿐만 아니라 피해 보상까지 요구받을 수 있는데 배상 책임 특약이 들어있다면 보험 처리를 통해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합니다. 또 자전거를 타다가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물건을 파손시킨 경우에도 예상치 못한 고액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 특약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반드시 준비하셔야 하고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에게도 필수적인 특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려견이 타인을 다치게 했을 때도 배상 책임이 생기는데 이런 경우 보험을 통해 해결할 수 있거든요. 더 나아가 만약 집에 불이 나서 옆집이나 인근 상가에까지 피해를 주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금액의 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이 역시 특약 안에서 보장이 되는 범위입니다. 실제로 현재 판매되는 상품들은 보통 한 사고당 1억 원 한도까지 보장이 가능하고요. 아주 소액의 보험료로 큰 금액의 법적 책임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약은 보험사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실손보험이나 종합보험,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어린이보험 등의 부가특약 형태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보험을 준비하실 때는 단순히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 상해 보장만 챙기실 게 아니라 타인에게 입힐 수 있는 법적 책임까지 폭넓게 대비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100점짜리 종합보험 설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말씀드린 보장들을 모두 담아서 종합보험을 준비한다면 20년 동안만 보험료를 납입하시고 90세까지 쭉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지 환급금을 줄이고 그만큼 보장을 강화한 무해지형 구조로 설계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을 아끼고 보장은 더 든든하게 가져가실 수 있고요. 무엇보다 갱신 없이 계약 기간 동안 보험료가 동일하게 유지되고 납입 면제 조건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큰 병에 생겨도 보험료 부담 없이 보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암, 뇌, 심장 3대 진단비와 수술비, 배상 책임, 그리고 가성비 좋은 특약들까지 모두 포함하셔도 보험료가 생각보다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보시면 10살 남자아이 기준으로 월 57,640원, 20세는 7만원대, 30세는 10만원 전후, 50세 분들까지도 20만원 미만으로 준비가 가능하고요. 여성분들은 동일 보장이라도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에 걸리면 암 진단비 5천만원을 받을 수 있고 뇌졸중 진단 시에는 뇌혈관 진단비 2천만원에 더해서 수술까지 진행한다면 추가로 수술비 1,000만원이 지급됩니다. 건강검진 과정에서 용종을 제거하는 작은 수술만 해도 30만원이 나오고 크고 작은 각종 수술부터 암 수술 같은 큰 수술까지도 포괄적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결국 예상치 못한 경제적 위험까지 종합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거죠. 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건강고지형 상품으로 가입하시면 보험료를 20%에서 많게는 30%까지 할인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기존 보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에 맞게 진단비를 조금 줄이시거나 가족력이 있어서 혈관 질환이 걱정되신다면 뇌, 심장 관련 보장을 조금 늘리시면 되고 암이 특히 염려된다면 암 진단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맞춤 설계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이어서 소개해드릴 보험은 정기보험입니다. 말 그대로 일정 기간 동안 사망보장을 제공하는 보험인데요. 10년, 20년 또는 60세, 70세, 80세 만기 등 기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서 각자의 상황이나 가족 구성에 맞춰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성장하는 시기, 즉 가장으로서 책임이 가장 무거운 기간만큼은 충분한 사망보장을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때 정기보험 특약을 활용하면 혹시나 사망했을 경우 유가족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정기보험이 종신보험보다 좋은 점은 바로 보험료 부담이 훨씬 적다는 거죠. 동일한 보험료로 더 큰 사망보험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9세 여성 직업급수 1급 기준으로 사망보험금 1억 원을 종신보험으로 준비하려면 월 27만 8천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기보험이라면 한 달 10,000원에서 20,000원 수준으로 동일하게 1억 원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보험금이 꼭 필요한 시기는 자녀가 성인이 된 이유가 아니라 성장 과정에 있는 시기라는 걸 기억하셔야 해요. 자녀가 성인을 넘어 소득 활동이 가능해지면 사실 사망보험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기보험은 20년 납, 20년 만기로 저렴하게 가입해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 사망금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약 59만 2천 원으로 조사됐는데요. 초, 중, 고 12년을 계산하면 총 8,500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의식주 비용과 각종 생활비까지 더하면 배우자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정말 벅찬 금액인 거죠. 그만큼 정기보험의 필요성이 분명합니다. 국내 중위소득이 약 278만 원, 즉 300만 원 이하 수준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자산가가 아닌 이상 자녀 계획이 있거나 아직 자녀가 성인이 아닌 분들께는 정기보험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없고 앞으로 계획도 없다면 정기보험이나 종신보험은 굳이 가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종신보험을 재테크 개념으로 착각하시고 가입하시는데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정기보험이나 종신보험은 어디까지나 위험 대비용 보장성 보험이지 절대로 재테크나 저축을 위한 상품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돈 들어가는 곳은 정말 많습니다. 보험은 저축이나 투자 개념이 아니라 불확실한 위험을 대비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해요. 결국 보험은 휴대폰 요금처럼 소비 지출로 계산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공정한 보험에서는 불필요한 보험에 대한 부담은 줄이고 최소한의 보험으로 최대의 든든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30여 개 이상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러 회사들을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통해 분석해서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비교 설계를 통해 고객님들께 최상의 도움을 드리고 있고 현재 고객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한 조언 및 전반적인 관리까지도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니 부담 가지지 마시고 보험에 대한 점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 많은 댓글도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까지도 한 번씩 잊지 마시고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관심이 앞으로 더 좋은 컨텐츠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